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백트래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백트래킹 테크닉, 그 다음에 엔퀸즈 프로블럼, sum of subset, 그 다음에 그래프 컬러링, 해밀토니아슨 킷, 요 4개의 문제를 한번 백트래킹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몰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죠. 자, 먼저 백트래킹. 이 기법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떤 주어진 이제 집합이 있다고 하면 이 집합의 시퀀스가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을 찾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우리 시퀀스를 찾아내는 게 이 백트래킹 기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들 요번 주에 할 게 엔퀸즈 프로블럼인데 요게 이제 이야기는 제일 쉬워요. sum of subset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8 이렇게 주어지고 합이 3이 되는 sum이 3이 되는 부분 집합을 찾아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4 마이너스 1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집합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모든 이 집합의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서 그 중에서 이제 썸이 3이 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이 sum of subset 문제에서 어떤 집합 S가 주어지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이걸 파워셋이라고 한다고 했죠. 멱집합, 파워셋 오브 S의 카디널리티,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면 2의 n승계가 된다고 했죠, 그죠? 원소가 하나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모든 것들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0 아니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개를 곱해야 된다. 그러면 2의 n승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이게 익스포넨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즉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들이 다 그래요. 다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그 익스포넨셜 하거나 아니면 팩토리얼 타임이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약에 브루트 폴스로 탐색한다면, 완전 탐색을 한다면, 혹은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한다면, 모든 집합을 다 탐색해야 되니까 익스포넨셜 아니면 팩토리얼 타임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백트래킹 기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트래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DFS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 DFS는 Depth First Search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색해야 될 게 트리입니다. 이 DFS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프에서 우리가 Depth First로 서치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사이클 없는 그래프가 트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입니다. 트리가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트리를 우리가 탐색하는 거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죠? 프리오더, 전위 순회를 하면 됩니다, 그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포스트 오더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프리오더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트리가 주어지면 이 트리는 자, 번호가 적혀져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를 우리가 프리오더 트래버스라고 하고 그래프의 개념으로 보면 depth first search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슈도 코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depth first search
트래버스 함수는 어떤 노드 V가 주어지면 이 노드 V를 방문하고 비짓하고 포문을 돌면 되죠. 그죠? 모든 V의 차일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치면 인접한 adjacent한 노드에 대해서 adjacent 노드에 대해서 depth first search tree를 재기 호출해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니까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니까 포문을 돌죠. 그죠? 이거는 제너럴 트리입니다.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라 제너럴 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프리오더 트래버서를 그 이진 트리에서 배울 때 구현하고 좀 다르죠. 그죠? 포문이 들어간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다는데 실제로 적용해 보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또 백트래킹을 적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문제가 N-퀸즈 프로블럼입니다. 이건 뭐냐면 N by N 체스보드에 N 개의 퀸즈를 우리가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놓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no two 퀸즈, 그러니까 어떤 퀸즈도 서로 위협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체스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체스에서 퀸이라는 말은 Q라고 합시다. 이 말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그 장기에서 차처럼 전체를 다 갈 수가 있는데 몇 칸이든 갈 수가 있는데 로우와 칼럼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레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피해 가면서 N by N 체스보드에 N개의 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행에 있거나 같은 열에 있거나 대각선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잡히기 때문에 같은 행과 열과 대각선에 놓지 않고 N개를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퀸을 플레이스 할 수 있는 위치, 그 포지션의 개수는 N개의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N제곱 개의 위치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보드의 사이즈가 N by N이면 이 N by N, 그 N제곱 개의 위치가 나오고 이 N제곱 개의 위치에 퀸을 놓는데 첫 번째 퀸은 몇 개에 놓을 수 있어요? N제곱 개의 위치에 놓을 수 있다면 하나 놓았기 때문에 N제곱 마이너스, 두 번째는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까지 가죠. 그죠? 딱 봐도 N제곱의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 조건이 뭐냐? 두 개의 퀸이 스레튼 하지 못한다. 즉 칼럼과 로우와 다이아고널에 같은 칼럼의 로우에 다이아고널에 놓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캔디데이트 셋으로부터 솔루션 셋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 퀸즈 프로블럼에 이 백트래킹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FS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먼저 N이 4라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N이 4면 4x4 체스보드죠. 그죠? 4x4 체스보드에 총 몇 개 놔야 됩니까? 퀸을 4개 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놓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은 로우에는 일단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서로 다른 로우, 그러니까 행에 서로 다른 로우, 자, 여기에 퀸을 하나 놨다면 요 줄에는 이제 더 이상 놓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줄에 놓고 그 다음 줄에 놓고 그 다음 줄에 놔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줄에 놨으면 그 다음 줄에 놓고 그 다음 줄에 놓고 그 다음 줄에 놓고 이렇게 하면 해도 일단은 그 이제 칼럼 콤비네이션하고 다이아고널 조건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려해야 될 거를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그죠? 그리고 자료 구조도 이제 간단해져요. 그냥 하려 그러면 n by n이라고 해서 2차원 배열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제 안 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로우에 놓는 거를 우리가 칼럼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배열로 1차원 배열만 이 칼럼 배열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져요. 뒤에 가서 보면 구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봐도 자 첫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4개가 되죠, 그죠? 두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4개가 되죠. 세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4개가 되고, 네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4개가 되니까 4의 4승, 즉 256개의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모두 검사해서 칼럼과 다이어고널을 체크해 가지고 그게 아닌 걸 배제해 나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트래킹을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 상태 공간 트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트레이를 DF에서 하는 게 백트래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이 백트래킹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태 공간 트리는 뭐냐? 어떤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즉 후보군을, 시퀀스를 전부 다 하나의 트리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어떻게 트리로 구성할 거냐? 지금 이제 엔킨지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루트 노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놓은 상태, 공집합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루트 노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죠. 왜냐하면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칸,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놨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 또 놓는 방법이 4가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트리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트리의 노드 한 개가 하나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놓고 나면 맨 마지막 리프 노드에 도착을 하면, 이 리프 노드에 도착하면 4개 다 놓은 거죠. n개 다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n개의 위치를 이렇게 트리 가서 이 리프 노드에 도착한 요 경로가, 루트에서 리프 노드까지 요 경로가 솔루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벨 1 노드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레벨 2 노드에 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로 가는 요 패스가, 경로가 우리가 원하는 캔디데이트 솔루션이고, 이 캔디데이트 솔루션에서 저 크라이테리어는 다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되는 거죠.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NQ인지 문제에서 상태 공간 트리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처음에 스타팅 노드에서는, 루트 노드에서는 이제 공집합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요 4개 중에서 여기에 놨다. 그러면 요게 11인 거죠, 그죠? ij는 어떤 노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떤 퀸이 i번째 로우에 j번째 칼럼에 놨다. 즉 이게 ij인 거죠, 그죠? 요 좌표가 ij라고 보면 이게 로우고 이게 칼럼이고 그러면 이제 1, 1은 여기 놓은 거죠, 그죠? 1, 2는 여기 놓은 거죠? 1, 3은 여기 놓은 거고 1, 4는 여기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를 놨으니까 그 다음에 놓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로우에 놨으니까 두 번째 로우에 놔야 되죠, 그죠? 두 번째 로우에도 현재는 우리가 로우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 22, 23, 24 네 군데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1, 32, 33, 34 이렇게 네 군데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 42, 43, 44 역시 마찬가지로 네 군데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만약에 1, 2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이 네모에서 여기 이렇게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캔디데이트 솔루션의 루트에서 리프 노드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캔디데이트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칼럼이 같기 때문에 요 칼럼이 같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서로 잡아먹는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왔다 고쳐봐요. 마찬가지로 얘도 1, 2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1, 2를 놨으면 2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이거는 다 가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프로닝 한다고 하죠. 백트래킹의 효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즉 상태 공간 트리의 탐색은 어떻게 하느냐? 이 트리이기 때문에 DFS를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프리오더로 탐색을 할 때 모든 자식 노드를 다 방문을 먼저 하면은 DF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각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상태 공간 트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 공간 트리를 모두 다 루트에서 리프까지 모두 다 방문하면 전체 공간을 이 전체 탐색을 하는 거죠. 그죠? 브루트 폴스한 서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태 공간 트리,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의 모든 패스를 다 DFS로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놔보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놓겠죠. 그죠? 이게 리프 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리프 노드 두 번째, 리프 노드 세 번째, 리프 노드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까지 다 방문을 해보는 거는, 전체 탐색, 브루트 폴스한 방법이 되는 거고, 이까지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미 얘하고 서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는 안 가보는 거, 이 밑으로는 아예 가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가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상태 공간 트리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가기 싫다는 거죠. 필요 없는 곳은. 그래서 이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준, 크라이테리언 혹은 사인, 이거를 이용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가보려면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는 일단 첫 번째 로우 놓고 두 번째 로우 놓고 세 번째 로우 놓고 이렇게 이제 놓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칼럼이나 다이아노글에 서로 같은 거를 놓은 적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한 개라도 같은 칼럼에 있거나 혹은 같은 대각선에 있어서 이걸 잡아먹을 수 있다면, 이전에 놓은 거를 잡아먹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놓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1, 1에 놨다. 여기가 1, 1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우를 고려할 때 이 1은 이미 아니네. 왜냐하면 칼럼이 같잖아요. 그죠? 이 2는 안 되네. 왜? 얘는 1, 1이고 2니까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칼럼 조건에 위배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됨. 다이아노글에 위배되니까 이거는 안 됨.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를 프라미싱 하다, 유망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는 거를 우리가 프루닝,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트래킹을 잘 하려면 요 프라미싱 펑션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루닝은 백트래킹의 기본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프로시저가 만약에 어떤 노드를 방문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가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가볼 필요가 없는 데드엔드다. 그러면 더 이상
프로시딩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 차일드로 그 서브트리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페어런트로 돌아간다, 곱백한다. 그래서 그걸 백트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드가 프라미싱 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어떤 노드가 난 프라미싱 하다는 거는, 만약에 더 이상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가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난 프라미싱 하고,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프라미싱 한 거니까 계속해서 가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미싱 하지 않은 이 난 프라미싱한 서브트리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난 프라미싱한 서브트리는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닝을 한다. 그래서 백트랙, 즉 되돌아가 버린다고 해서 대추적이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말로는 백트래킹을 대추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대추적을 해버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난 백트래킹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라미싱 펑션. 얘가 프라미싱 하냐 안 하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엔퀴인즈 문제에 백트래킹 테크닉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스페이스 트리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트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혹은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트리를 따로 구현할 필요 없고, 처음에 이제 루트 스타팅 노드에서 엠프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 즉 첫 번째 노드에다가 첫 번째 그 셀에다가 이렇게 1, 이렇게 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1이라는 노드에 놨기 때문에 두 번째 노드에 갈 때, 자, 2, 1을, 로우가 2고 칼럼이 1인 2, 1은 1과 1이 같기 때문에 난 프라미싱 하다고 해서 프로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 2도 난 프라미싱 하기 때문에 프루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 3은 자, 칼럼도 같지 않고 대각선도 아니고, 그러면 프라미싱 하죠. 그럼 이제 더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3, 1이죠, 그죠? 3, 1은 얘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 2는 얘 때문에 안 되죠. 대각선이잖아요, 그죠? 3, 3은 얘 때문에 안 되죠. 같은 칼럼이죠. 3, 4는 얘 때문에 안 되죠.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죠, 그죠? 대각선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자, 됐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노드에서 두 번째 서브트리에서, 자, S에서 1, 1로 갔고, 이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제 여기 2, 1은 갔는데, 얘는 이제 4개가 전부 다 난 프라미싱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백트랙을 하는 거죠, 그죠? 백트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로 돌아와서 다시 1, 1에서 이제 그 다음 거 2, 4로 가는 거죠, 그죠? 요 2, 4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DFS 할 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우리가 인오더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할 때 팝해가지고 되돌아오는 거를, 요거를 우리가 백트랙이라고 부르는 거. 백트랙, 대추적. 그리고 이제 백트랙 했으니까 얘는 팝되고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2사로 가는 거. 그래서 2사로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해봅시다. 2사에서 3, 1은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3, 2는 자, 걸리는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얘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에서 1, 1로 가서 2, 4로 가서 다시 3, 2로 가는 것까지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가보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도 안 되고,
여기 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 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 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제 다 안 되니까 이 밑에 네 개를 리프노드까지 캔디데이트 솔루션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죠? 그럼 백트랙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아니구나. 2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죠. 그죠? 요거 하고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백트랙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S에서 지금 이제 1, 2를 가봤는데 얘는 이 밑에 서브트리가 다 안 되니까 백트랙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공집합으로 들어왔죠. 공집합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놓은 상태에서 다시 놓으면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두 번째 노드에 1, 2에다가 놓겠죠. 그죠? 그럼 1, 2에 놨어요. 그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1, 2에 놨으니까 이번에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여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에서 2, 1에서 1, 2에서 2, 4로 갈 수 있죠. 자, 2, 4로 간 상태에서 3, 1은 됩니다. 그죠? 3, 1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보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3, 4는 됐죠. 그러니까 1, 2, 3, 4, 얘가 4, 3이죠. 그죠? 4, 3은 됐죠. 자, S에서 출발해서 N이 4까지 왔습니다. 즉, 4개를 다 플레이스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얘가 캔디데이트 솔루션이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놓은 요 상태에서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S에서 2, 1로 갔다가 자꾸 2, 1이라고 1, 2로 갔다가 4, 3이라고 갔다가 2, 4로 갔다가 3, 1로 갔다가 4, 3으로 가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N-킨즈 프로블럼의 솔루션이죠. 자, 문제는 이제 해보니까 어때요? 수없이 많은 N 팩토리얼 계의 N 팩토리얼 아니 그 N의 제곱의 팩토리얼 하여튼 이 많은 그 탐색 공간 캔디데이트 솔루션 중에서 얘가 이제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문제 자체가 N-퀸즈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느냐, 즉 그런 조합이 존재하는가, N by N에서 N개의 퀸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이제 여기서 끝내면 되죠. 그죠? 있습니다. Yes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죠? Yes와 No.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죠?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돼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죠.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았으니까 이 솔루션을 출력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칼럼에서는 두 번째 놓으면 되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네 번째 놓으면 되고, 세 번째 칼럼에서는 첫 번째 놓으면 되고, 네 번째 칼럼에서는 세 번째 놓으면 됩니다. 2, 4, 1, 3이라는 조합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혹은 저장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을 하기 위해서 백트랙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선 찾았으니까 그 다음 거 트라이 해봤는데 얘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백트랙. 이제 다 했으니까 또 백트랙.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로 가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페이스 그 스타팅 노드에서 얘는 이제 공집합이죠. 그죠? n 이퀄 제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백트랙 되고 안 되고 다시 2, 4로 가서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1, 1은 안 됨. 그래서 1, 2로 가서 안 되고 되고 여기서 이제 요게 n 이퀄 1일 때고 n 이퀄 2일 때고 n 이퀄 3일 때고 n 이퀄 4일 때 드디어 되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그죠?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yes와 no 문제였던 거고,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그
조합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몇 개니 이렇게 경우의 수 모두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백트랙해서 그 다음 거 이제 안 되면 또 가서 또 그 다음 거 다 해서 끝까지 다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다 탐색해 봐야지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반화 시키면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은 뭐냐면은 이 체크노드라는 노드 V를 주면은 아까는 그냥 이렇게 모든 차일드 U에 대해서 이 U를 제기 호출을 통해서 우리가 프리오더 트래버스를만 DFS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가 추가됐죠. 뭐를 합니까? if promising V, 이 노드 V가 promising 하다면 제기 호출을 하고 아니면 그냥 리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mising 펑션을 우리가 요 구조는 모든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promising 펑션이 문제마다 다 달라지죠. 어떤 프로블럼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른 promising 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promising 이 제기 호출 쭉 해나가다가 그럼 종료 조건은 뭐냐? There is a solution. 즉 우리가 마지막 candidate solution 주로 리프노드에서 만나겠죠, 그죠? 리프노드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candidate solution을 만났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솔루션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저장해 놓거나 스토어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트래킹이 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백트래킹이라는 걸 이제 엔킨즈 프로블럼은 그 백트래킹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실제로 엔킨즈 프로블럼 푸는 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자, 백트래킹이 뭐였습니까? 이 백트래킹은 대추적 기법, 어떤 promising 이거부터 얘기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상태 공간 트리라는 개념적인 트리를 만들어서 이 상태 공간 트리가 우리가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 공간 트리의 를 뭐랬죠? DFS를 통해서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을 해서 가는데 promising 펑션을 통해서 내가 이 노드를 혹은 그 노드의 서브트리를 내가 계속 탐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주는 이 promising 함수, 이 promising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난 promising 하다면, promising 하지 않다면, 유망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거를 방문 안 하겠다. 그래서 프로닝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지치기 요거를 이제 유망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망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가지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상태 공간 트리를 우리가 전체 탐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엔킨즈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